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밌고 기상천외한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에게 정말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이 생겨서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4년이 조금 안 되었어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남편은 강사입니다. 재수학원에서 수학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이지요. 재수학원이다 보니 아침 일찍 가서 밤 늦게 들어와요. 평소에는 6시에 수업을 끝내고 들어오지만 일주일에 2번 밤 10시까지 아이들 자습을 감시해야 해서 늦게 들어오지요. 많이 일한 만큼 꽤 월급도 많이 법니다. 제가 버는 돈까지 합치면 둘이 생활하기에는 넉넉한 금액이지요. 그렇게 평화롭고 여유로운 결혼 생활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야근을 하고 늦게 오던 저녁에 제가 겨울옷을 정리했어요. 남편 외투도 정리하기 위해서 주머니 속에 뭐 든 거 없나 보았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자가 쓰는 빨간색 립밤과 커플링으로 추정되는 반지가 나오더라고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이 남자 바람 피는 건가? 도대체 누구 거지? 나는 립밤 안 쓰고 커플링은 나랑 맞춘 것이 아닌데 하면서 안달복달했지요. 그렇게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을 슬쩍 떠보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겨울옷 다 정리했어. 잘했지. 그런데 외투 속에서 빨간색 립밤이랑 커플링 같은 반지 있던데 이거 뭐야? 자기 거야? 라고 물어보았지요. 남편은 립밤이랑 커플링 이야기를 한 저를 보고 살짝 놀란 것 같았는데 크게 당황한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아, 그거 나 담임 맡고 있는 삼수생 애가 맨날 공부 시간에 공부 안 하고 립밤 바르고 있길래 뺏은 거고 그 반지는 분실물이야.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깜빡했네. 라고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순간 남편을 의심한 제가 미워지고 바보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이 일어나고 한 3개월이 지났을까? 제가 혼자 집에 있는데 띵동 띵동 하고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인터폰으로 확인을 해보니 옆집에서는 아주머니더라고요. 아주 가끔 마주칠 때나 목인사로 살짝 인사하고 말을 섞은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약간 긴장된 상태로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다름이 아니라 혹시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괜히 참견하고 오지랖 부리는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마음에 걸려서 라고 하더라고요. 집 안까지 옆집 아줌마를 드리기는 조금 그래서 밑에 문 고정하는 바로 문을 고정한 채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무슨 일 있나요? 라고 하자 아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3층에 살잖아. 그래서 계단 올라가기 운동이 몸에 좋다고 해서 일부러 엘리베이터 안 쓰고 계단을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데 한 3달 전부터 자기네 집 문 앞 그 현관문 렌즈 있잖아. 밖에 들여다보는 조그만 구멍. 거기를 어떤 여자가 눈에 갖다 대고 자기 집을 막 보려고 하더라고. 신문 넣는 그 자그마한 통 있는 곳도 쭈그려서 보고. 처음에는 뭐야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집으로 들어갔거든. 그런데 며칠 뒤 그 여자가 또 자기네 집 앞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수상하게. 내가 뭐 하시는 분이냐고 지금 여기서 뭐 하냐고 하니까 아이씨 하고 나를 콱 째려보더니 호다닥 계단을 내려가더라. 너무 수상해. 그 이후로 2번이나 그 여자를 마주쳤어. 누군지 알아 그 여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우리 집 앞에서 그런 짓 할 만한 여자 없다고 했죠. 그러자 아줌마가 그 여자 인상차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키는 한 170에 웨이브진 긴 머리인데 20대 초중반 같다고. 얼굴이 진짜 새하얗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여자 제 주변에 없거든요. 일단 아주머니에게 알겠다고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든 CCTV를 달든 하겠다고 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밤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이 사실을 전부 말해주었지요. 자기야, 키 170에 현관문을 여는데 악 하고 현관문에 누가 팍 하고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어떤 여자가 제 얼굴을 보더니 막 계단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더라고요.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려고 하는 그 여자 옷을 팍 잡고 너 누구냐고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는 엄청 소리를 쳤고요. 다행히 옆집 아줌마가 그 여자 비명 소리를 듣고 밖에 나오셔서 저와 함께 그 여자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경찰에 그 여자를 신고했고요. 한 10분 뒤 경찰이 와서 사태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충격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펑펑 울면서 문성재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문성재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이 있던 학원에 다니는 제자였었고요. 계속 울기만 하는 그 여자 때문에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서 결국 경찰서에 가서 그 여자를 진정시키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 남편과 그 여자는 4년 전에 알게 된 사이였나봐요. 그 여자가 제 남편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저와 결혼하기 전이었지요. 그 여학생이 수능을 치고 대학을 간 후 남편과 자주 만났었나봐요. 남편 학원에 놀러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남편과 잠자리까지 하게 되었고요. 남편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 여학생을 대했는데 그 여학생은 남편에게 진심이었나봐요. 그러다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여학생은 자기가 남편에게 놀아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남편과 연락을 끊어버렸고요.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전에 갑자기 남편한테 연락이 왔나 봅니다. 예전 일은 다 잊고 선생님 제자 사이로 술 한번 먹자고요. 마음 약한 그 여자는 남편을 만나러 갔고 또 술을 진탕 먹고 그날 밤 그 여자와 제 남편이 잠자리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잠자리 때문에 그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죠. 임신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남편은 아이를 지우라고 했나 봅니다. 너는 대학생이고 나는 유부남인데 이 아이 키울 수가 없다. 너는 미래도 창창한데 애엄마 되면은 너 인생은 박살 나는 거라고. 아이 낳으면 학교에 소문도 퍼지고 끝이라고 하면서 그 여자를 반 협박하면서 지우게 했나봐요. 그렇게 아이를 지우고 제 남편과 그 여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만났었나봐요. 비밀 연애하는 것처럼요. 알고 보니 예전에 제 남편 주머니에서 발견한 그 반지도 그 여자와 남편이 맞춘 30일 기념 반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남편이 그 여자에게 더 이상 자기한테 연락하지 말고 네 인생 살라고 하면서 연락을 모두 씹었나봐요. 또 제 남편에게 놀아났다고 생각한 그 여자는 복수를 계획한 거였고요. 남편과 잠자리했던 것들과 주고받은 문자들 그리고 커플링에 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학원에 찾아갔나 봅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학원에 그 여자가 찾아온 걸 알자마자 그 여자를 데리고 나가서 목을 힘으로 조르며 다시 한번 찾아오면 진짜 이 세상에서 떠나게 해주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하고요. 제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무서웠던 그 여자는 저희 집을 서성거리며 저에게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려고 했던 것이었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끼치고 피가 거꾸로 쏠려서 오바이트가 나올 뻔했습니다. 그 여자가 경찰서에서 엉엉 울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 안다고 자기도 법의 심판을 다 받고 벌 제대로 받을 거라고. 그런데 문성재 그 개새끼 어린 제자 꼬시면서 잠자리 하는 그 썩을 놈도 인생 골로 보내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저도 그 여자랑 같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지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새까맣게 몰랐던 남편이 실체를 알게 되어서 느끼는 배신감 때문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바로 남편이 학원으로 찾아가 남편을 불러냈습니다. 남편 얼굴 보자마자 귀 싸다구를 날리고 그 학원 원장에게 말했지요. 제 남편 놈이 여기 학원 제자랑 바람나서 애까지 임신하고 지웠다고요. 제정신 아니고 선생 자격 없으니 이 새끼 이 시간부로 당장 해고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각자의 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N수생 애들한테도 소리쳤지요. 문성재 이놈 여자에 미쳐 제자 꼬셔서 잠자리 하는 놈이라고 니네들 SNS에 이 사실 다 올리고 무조건 퍼뜨리라고 말했지요. 남편은 힘으로 제 입을 막으려고 난리치고 저를 끌어내려고 난리쳤지만 저도 악으로 깡으로 버티었지요. 결국 거기 있던 선생님들과 밑에 층에서 공부하고 있던 애들까지 다 올라와서 구경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폭로할 것을 전부 폭로한 저는 남편을 내팽겨치고 집으로 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편 관련 물건들을 전부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밖에 내놓았습니다.
큰 물건들은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시댁으로 전부 보내버리고 시댁에도 이 사실을 알렸지요. 이혼 선언과 함께요. 그렇게 남편은 그 학원 바닥에서 소문이 쫙 나 백수가 되었고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상간녀 소송도 진행하고 남편에 대한 위자료 소송까지 전부 했지요.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총 1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이 찾아와 무릎 꿇고 울고 불고 시댁 어른들도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저는 남편의 실체를 알아버린 뒤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꿋꿋이 이혼 소송을 진행했네요. 그렇게 위자료를 받고 저와 남편은 완전히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학원 바닥이 워낙 소문이 빠르고 특히나 엄마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제 남편 강사 인생은 쫑난 거죠. 누가 그런 미친놈에게 자기 자식을 맡기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결혼한 지 채 5년도 안 되어 이혼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변에서 건네오는 동정심과 불쌍하다는 눈초리를 견디기 힘들지만 어쨌든 저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떳떳하게 살 겁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꽃길만 걷기를 빌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